안녕하세요. 네. 난동자들이 몇 명 있네요. 네. 저는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헌이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할 이야기도 없고, 이제 경험도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저희 회사 이야기, 그리고 이제까지 꾸려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이제 마이크로 임팩트, 미치 임팩트 이렇게도 많이 읽으시는데, 마이크로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롤프앤션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에 보면, 미래에는 꿈과 스토리를 파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성공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끝이 잘리네요. 청년 기업가 정신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기업가로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의하는 청년 기업가 정신은 뭔가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죠. 기업가 정신. 근데 기업가 정신이랑 청년 기업가 정신 이야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정의하는 청년 기업가 정신은 이거예요. 청년들의 때에는 정말 수많은 물음표들이 가슴속에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세상에 기여할까? 이 수많은 물음들이 있는데 이 물음을 그냥 물음인 채로 남겨두면 청년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고,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 수 있도록 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끊임없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청년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고 가지면서 제가 가졌던 수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큰 질문이죠. 첫 번째 가장 큰 질문이자 모든 위대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대함의 시작. 무슨 질문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정말 진부할이 많이 묻는 질문인데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 다녔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좀 촉망받던 인재였었습니다. 네. 재수없죠? 네. 네, 저도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회사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이렇게 지냈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연봉을 많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제 굉장히 소수를 뽑기도 하고, 저녁 비용으로 한 2만 원 나오고, 집에 갈 때 모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근데 2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햇빛 대신에 노트북에 불빛을 받고 살거든요.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는 세상이 약간, 안 넘어가네요. 됐다. 네. 내가 있는 세상이 녹화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내가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매트릭스 안의 세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가? 가짜 세상인데 좋은 세상이 아닌가? 진짜 세상인데 정말 좀 약간 정말 진짜 세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때 MBA를 준비하던 찰나였어요. MBA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MBA를 준비해야지만 승진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던 찰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죠. 아니,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진 레이스를 뛰고 있구나. 한 번도 내가 만든 레이스가 아니라 만들어진 레이스로 또 뛰고 있고, 또 동기들과 또 MBA를 경쟁하고 있고, 또 갔다 오면 승진 경쟁하고, 또 집 경쟁하고, 배우자 경쟁하고, 아들 경쟁하고, 노후자금 경쟁하고, 끊임없이 하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내 삶의 끝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보세요. 내 삶의 끝. 끝이 무엇일까? 사실 이게 젊을 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끝을 생각하다 보게 된 분 이분이었어요.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오고 미스티 나오시고 와튼스쿨 다녀오셨는데 우리 회사 가장 큰 시장이죠. 지마켓 옥션. 여기에 대표이신 박주만 대표님이세요. 40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의 이제 CEO가 되셨죠. 뭣도 모르고 CEO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을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멋지고 이제 그전엔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도 이제 퇴직하면 무엇을 할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요? 퇴직하면 뭘 할까? 막 추적을 했죠. 저러면 퇴직하면 무엇을 할까? 찾아보니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CNM이라고 서울 지역 케이블 방송 하셔서 매각을 하셨어요. 얼마에 팔았게요?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면 통장에 넣어놔두면 1년에 한 1,000억씩 나오고 그죠? 하루에 한 1억씩 써도 한 40년, 50년은 쓸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돈을 버셨다고 하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저 돈이 무슨 의미일까?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 말고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에 금가루를 뿌려 먹지 않는 한, 왔다 갔다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한, 무슨 의미일까? 과연. 그죠? 이분의 다음을 보았어요. 이분의 다음. 누구일까? 이분의 다음.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사실 1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버신 분이죠. 그죠? 뭔데, 철공한 카네기나,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분들 보시면, 정말 약간 정말 일관되게 돈 엄청 많이 벌고 나서는 이렇게 약간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이런 꿈들을 꾸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죠, 주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나중에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참으로 안타까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왜 저거를 지금 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는데 저것도 정말 팬시하게 하고 정말 찌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지금 하면 안 될까? 지금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MBA 광고였어요. 시장도 변하고 경쟁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는데 너는 무엇을 변화시키냐? 저희 20대를 한번 좀 받쳐서 무언가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비디오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사업의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나 철없게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청년 기업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마이크비디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철이 없는 생각이죠. 두 번째, 닥치고 실행.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는 생각 곱하기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말 보면은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잘 실행하냐, 이게 승패를 결정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행이 이런 것 같았어요. 발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천천히 떼냐 빨리 떼냐 붙여놓고 사냐, 뭘 택하실래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저는 친구 3명 모았어요. 친구 3명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교 체육관 때문에 고대 화정체육관 찾았어요. 대관료 물어봤죠. 그래도 같은 학교 학생인데 좀 싸게 해주겠지 했는데 1,000만 원. 너무 크잖아요. 그죠? 좀 고민하다가 한 2시간 후에 바로 입금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이고 바보 같은 실행인데 생각을 해본 이제까지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가장 잘한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그걸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강연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낸실행. 여러분 낸실행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사실은 낸실행이 약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비호감이잖아요. 그죠?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분이시지만 정말 좋은 스토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분을 불렀었고, 이게 저희 차별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님 요즘에 많이 유명해지셨죠. 그죠? 옛날에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아름다운 재단이나 박원순 변호사님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이거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1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기부 서약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돈 없는 대학생들이 매월 기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반 정도는 해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죠? 너무 감사했고, 모델 장윤주 씨나, 디자이너 최범석 씨, 김재동 씨나, 김신영 씨, 김신영 씨도 정말 와셨는데, 저희도 그냥 웃겨주기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는 웃기는 게 너무 사명감을 느꼈대, 웃기는데. 그래가지고, 웃기는 이제 개그우먼이 아니지만 뭐가 됐을 것 같냐고 하니까, 그냥 동네에 웃기는 언니가 됐을 것 같다고. 그래도 자기는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다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 박경철 씨나, 우리 김중만 씨도 오셨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실행을 할 때 이런 10,000명 정도의 규모의 행사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실행했어요.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운대에서 했는데, 해운대에서 30,000명짜리 행사를 할 때도 이게 될 수 있을까? 했어요.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70,000명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찾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다른 걸 한 건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킨 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유명하시거나 이런 이제 어르신분들 말고 노홍철 씨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했었고,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하게 했었고, 콘서트랑 같이 결합하게 했던 거죠. 사실 저희는 새로운 기술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야외에서 하는 페스티벌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결합시켜가지고 청춘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같이 결합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파티 이런 컨텐츠랑 같이 결합시켜보자. 그래서 강남 지역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저녁 때 파티처럼 같이 즐기면서 했었고, 무릎팍 도사에서 섭외가 안 되는 이상본 선생님도 오셨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다른 행사랑 착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와주셨는데, 김중만 선생님이나 진보라 씨, 이런 분도, 진보라 씨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진보라 씨가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의 뒤통수를 사람들한테 보여가면서 연주를 한 건 처음이래요. 근데 사람들도 처음이죠. 진보라 뒤통수를 보면서 연주를 들은 거는 피아노에 둘러싸여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은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결합하면서 이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끼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결합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청년 기업가로서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꿈이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봐요. 청년 기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 기업가이기 때문에 돈이 아닌 세상을 향한 꿈을 많이 꿔요. 네, 저희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인 큰 사진인데, 사진 쪽에 저 흰색 원 안에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고등학생 때 믿겨지시나요? 고등학생. 그죠? 고등학생인데 저렇게 외교관으로서의 꿈을 꾸게 된 게 저렇게 케네디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때 꿈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저렇게 롤모델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엘고어 아시죠? 예, 부통령이었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떨어지고 나면 찌질하게 계속 나오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전 세계를 돌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경각심을 일으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달력 있는 컨텐츠지만 저런 방식의 컨텐츠도 굉장히 힘이 있겠다, 영향력이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사실 벤처기업에서 가장 힘든 거는 리크루팅이에요. 그렇죠? 정말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근데 저희는 저런 꿈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멋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찾아오시더라고요.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고. 저희가 광화문에 입주하고 있는데, 광화문 지역이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집 임대료가. 근데 저희가 신문기사를 난 거 보고 어떤 사업가가 오셔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1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시겠다고. 기다려 아저씨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쇼핑몰을 했더라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했더라면, 그냥 뭐 커피숍을 했더라면, 이런 정말 우연 같은 행운들,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런 행운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을 향한 꿈을 얘기하면 아직도 어른들은 너무나 철이 없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게 사업이냐? 하지만 믿는 거죠. 그 세상을 향한 꿈 주변에는 정말 많은 선의들이 모이고 모든 우주가 운행할 거라는 걸 믿고 있고요.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기업가의 마지막 질문이죠. 행복하냐? 참을 수 없는 행복. 그렇죠? 사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굉장히 욕먹었거든요. 참을 수 없는 행복이라니. 말이 되냐? 저는 대학교 때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른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좋은 영감 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한 건 그 일을 지금 제 일로 하고 있어요. 믿겨지시나요? 참을 수 없이 행복한 이유예요. 저는 토크쇼 호스트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말하기에도 되게 부끄러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같이 한 친구들한테 이거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했죠. 해서 꿈을 이뤘어요. 참 쉽죠? 그렇죠? 참을 수 없는 행복의 근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작업을 하고 기업을 꿈꾸고 막 이런 걸 꿈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출 얼마 하고 IPO 하고 뭐 상장하고 팔고 막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철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원피스처럼 정말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정말 신나는 모험,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가 행복한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구들과 저 뒤에 지금 같이 와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좀 신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 저는 성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진정한 성공의 굴레입니다. 진정한 성공, 이게 청년 기업가 정신의 결말이에요. 결론이고.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시고 정말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